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2009학년도 5월 고등학교 1학년 경기도 학업성취도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녹음 방송입니다. 잠시 후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정하여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해야 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안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의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다음은 아버지와 딸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아빠, 저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많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성적이 나왔지 뭐예요. 속상해요. 저런, 그랬구나. 그럼 아빠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예? 무슨 얘긴데요? 어느 농부에게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단다. 그 당나귀는 늙고 쇠약해져서 눈도 잘 보이지 않았지. 그러던 어느 날 당나귀가 발을 헛디뎌 그만 마른 우물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지 뭐니. 당나귀는 우물 아래쪽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처량한 울음소리를 내며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농부는 당나귀를 구해낼 뾰족한 방법이 없었어. 고심하던 농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단다. 그래, 이 당나귀는 이미 많이 늙었어. 그리고 우물도 쓸모가 없어서 어차피 메우려고 했었잖아. 그러니 당나귀를 오래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낫겠어.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삽으로 흙을 퍼서 우물을 메우기 시작했단다. 우물 속의 당나귀는 처음 흙이 떨어지자 공포에 질려 크게 울기 시작했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당나귀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자 우물을 메우던 농부는 궁금해져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단다. 농부는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에 놀라고 말았어. 당나귀는 등 위로 흙이 한 사압 한 사압 떨어질 때마다 흙을 바닥으로 털어내려서 발로 다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니? 그리고 마침내 흙이 우물 입구까지 차오르자 우물에서 힘차게 뛰어나왔단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니? 2번. 다음은 수업 내용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편적 등위 결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편적 등위 결정법은 한 선수에 대해 여러 심판들이 매긴 순위를 종합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각 심판들이 매긴 여러 순위 중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과반수를 넘은 순위를 최종 순위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럼 보기 1을 볼까요? A 선수를 보세요. 모두 6명의 심판으로부터 2위를 하나, 3위를 넷, 4위를 하나 받았네요. 심판 6명 중 4명이 3위를 매겨서 과반수를 얻었으니까 A 선수는 3위가 되겠군요. 그리고 B 선수는 3위를 넷, 4위를 둘 받았네요. 역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과반수를 얻은 3위가 최종 순위가 되겠군요. 그러면 이때 두 선수 모두 3위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선수 모두 3위를 4개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선수를 보세요. 3위보다 높은 순위인 2위를 하나 받았죠?
이럴 때는 어차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3위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2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2위는 사실상 3위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A 선수는 결과적으로 3위를 5개 받은 셈이 됩니다. 하지만 B 선수는 3위보다 높은 순위가 하나도 없네요. 결국 A 선수는 B 선수보다 3위를 1개 더 받았기 때문에 A 선수가 3위가 되고 B 선수는 4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자, 그럼 보기 2에서 최종 순위가 4위가 될 선수는 누구일까요? (3번) 다음은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과 감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하는 일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일과 관련된 우리의 감정 상태가 어떠하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감정 상태를 좌우하는 2가지 요소가 일의 어려움과 과제 수행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의 감정 상태가 일의 어려움과 과제 수행 능력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태는 어떤 일에 흥미를 잃고 의욕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이 쉽고 과제 수행 능력이 중간 정도일 때 경험하게 됩니다. 걱정은 과제 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과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행동하기를 꺼리는 감정 상태로 일의 어려운 정도가 중간이며 과제 수행 능력이 낮을 때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걱정 상태에서 과제 수행 능력이 높아지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자신감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바람직한 감정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의 어려운 정도가 중간이며 과제 수행 능력이 높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각성은 정신을 집중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감정 상태로서 일이 매우 어렵고 과제 수행 능력이 중간 정도일 때 나타납니다. 이 각성 상태에서 과제 수행 능력이 높아지면 몰입의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몰입은 자신감을 갖게 되는 상태보다 일의 어려운 정도가 높을 때 나타납니다. 이 경우 우리는 일에 대해 파고들거나 깊이 빠지게 되는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몰입은 일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감정 상태입니다. 이는 일이 어렵고 과제 수행 능력이 높을 때 나타납니다. (4번과 5번) 다음은 대담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오늘은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유헬스에 대해서 2분의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념이 좀 생소한데요. 김 박사님께서 유헬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헬스는 병원에서만 이루어지던 기존의 의료 서비스와는 달리 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원격 의료 서비스라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유헬스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큰 효과는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원격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네,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유헬스를 활성화하려면 우선적으로 정보통신시설 및 의료산업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병원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은 물론이고 환자 측에서도 센싱이라는 장비를 갖추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요.
또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별도의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의 의료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두 분의 견해가 다르시군요. 김 박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지금은 유헬스 서비스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비용을 환자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헬스는 사회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유헬스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결국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장기적 안목에서는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유헬스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또 다른 과제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유헬스의 핵심 기술인 센싱의 정확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유헬스 장비나 통신의 장애 등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화상으로 간단한 진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치료를 받기는 어렵다는 문제점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6번 문제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하십시오.